안녕하세요. 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새해에 살만한 종목들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스피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과연 2024년도에도 이런 랠리가 계속될지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동평균선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런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일본 그래프를 보시면 10월 달에 66,000원 최저점을 찍고 지금 78,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11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4만원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쌌을 때 9월 달, 10월 달쯤에 매집을 했던 투자자들은 지금은 달콤한 수익의 열매를 맛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는 어떤 종목들이 쌀 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도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싼 상태에 살만한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검색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종목을 검색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HTS를 이용해서 조건 검색을 한다면은 가장 손쉽게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HTS 영웅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 강의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조건식을 걸어서 현재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식에서 어떤 것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가장 손쉽게 종목이 싸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무 분석을 이용하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재무 분석에 들어가셔서 주가 지표를 클릭해 봅니다. 자, 주가 지표라는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알기 쉽게 표현한 지표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PR이 있습니다. 이 PR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 대비 한 주당 벌어들인 이익을 나눈 그런 값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을 기준으로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배 이하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보면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587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이 지표만 가지고 과연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자산 대비 현재 주가의 상태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표는 바로 PBR로 할 수 있습니다. PBR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적으면 저평가되었다, 1보다 크면 고평가되었다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자산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을 넣고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검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7개에서 460으로 줄게 되었죠. 자, 이 두 가지 지표만 넣어주면 사실상 저평가된 종목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더 안정적이면서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해주는 회사,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회사가 좋겠죠. 더군다나 최근처럼 은행 금리가 비싼 경우에는 이자 발생 부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분석에서 이자 보상 배율을 삽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의 발생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벌어들이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4라고 하면 이자보다 4배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삽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다시 검색을 해보면 343개로 좁혀졌죠. 자, 그리고 실제 영업이익을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금 흐름 쪽에 가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였는지 아니면 투자를 해서 벌어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500억 이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해서 검색을 해보면 100개의 종목으로 좁혀지게 됐죠. 자, 이 100개의 종목은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고 이자 보상 비율이 4배 이상이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회사들로만 찾아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 회사들을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100개의 종목을 다 살 필요는 없죠. 여기서도 좀 더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지표를 더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더 좋겠죠. 그래서 매출 부분을 좀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부분에 가서 매출의 증감률, 이 부분을 넣어 줄 텐데요. 이게 계절성으로 어떤 계절에만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의 증감률을 비교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최근 분기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 이상만 성장하면 성장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이 부분을 추가해 주면 자, 33개 종목으로 이렇게 좁혀지게 됐죠. 어떤 종목이 검색되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오뚜기, 현대모비스, 현대차, LG, 자, 이렇게 지금 검색이 되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어떤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 1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야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승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가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주당 배당금도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예상치다 보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외 부채 비율이 83%, 제조회사 치고는 적은 편이죠. 그리고 PER이 9.8, PBR은 0.6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뚜기는 어쩌면은 몇 년 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 테마가 돌고 돌다 보니까 소외받았던 이런 식품 테마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농사 짓는 마음으로 씨를 뿌려놓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검색 종목을 볼까요? 현대모비스가 있네요. 현대모비스의 2023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승을 이뤄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매수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약 이런 전고점을 뚫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보셨다가 매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봉으로 봤을 때나 월봉으로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이 좀만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그게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앞으로의 주가가 어떤 흐름을 그릴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1월달 움직임을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LG를 한번 볼까요? LG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잔잔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 종목도 내년 초에 움직임이 87,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장기간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내년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2023년도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 추세를 형성한 상황인데,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2분의 1이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점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간으로 확인을 해보면 작년이죠. 3만원까지도 떨어진 종목이니까 또 한 번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곳에서 물린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고 해도 여기에서 손해 보셨던 분들이 보통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들이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하락을 잃었던 기간, 자 여기서 보시면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의 다지기 구간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은 2개월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쯤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비율이 좀 크다는 부분이 있는데 100% 정도면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적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 관련된 뉴스가 눈에 띕니다. 사우디에서 굴착기 100대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우디 쪽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상당히 핫한 테마를 이루고 있죠. 뭐 서울에 40배가 되는 그런 사막의 미래 도시를 세운다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굵직한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가 형성된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월달이나 2월달쯤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이미 좀 오른 종목이죠. 그래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낸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2024년도에 오를 만한 종목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KPX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금융 쪽 계열이다 보니까 성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큰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S&T 모티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중순까지 상승을 하다가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하락을 맞이한 그런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가 올해 상승분을 어느 정도 뱉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바닥 다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상태인 것 같은데, 재무제표적으로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를 보니까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영업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배당금도 3.8%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으로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채 비율도 50% 이하다 보니까 건전성도 확보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의 모터나 계기판, 샤시, 에어백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 화기류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제품을 다루고 있어서 방산수 테마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의 구동모터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이런 테마에도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은 크다 보니까 작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대규모 세력들이 사야지만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거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 중에 한 세력만 꾸준히 매집을 해준다면은 주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대량 매집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들도 이렇게 모이고 있고
거래량도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승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으로는 SK 디스커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28,000원에서 45,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낸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종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엔 KT를 보겠습니다. 자, KT를 보니까 올해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중반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KT는 뭐 대표적인 배당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배당락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올해의 흐름을 참고해서 내년 6월달이나 7월달쯤에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배당주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놨다가 내년 6월, 7월쯤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원 F&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큰 주가 흐름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박스권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저가나 최고가를 봐도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니까 거의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월봉을 보니까 2015년에 이렇게 상승을 이뤘고 그 뒤부터 계속 떨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매력적인 상황이긴 한데 재무제표는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F&B의 재무제표를 보면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상승하고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은 부채 비율이 130%라는 점인데 이렇게 100%가 넘는 기업들은 이자 보상 배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에서 투자지표 안정성에 가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 있는데 7배를 나타내고 있네요. 7배니까 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 부분을 보면 식품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조미 유통이나 사료, 참치캔, 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오뚜기와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뚜기나 뭐 동원이나 둘 중에 하나만 사도 식품 관련된 테마가 형성됐을 때 따라갈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한 회사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뚜기보다는 이 주가 자체가 3만원대다 보니까 동원이 좀 더 가벼운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을 좀 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동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동원산업이 있는데 이 동원산업은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봤던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주회사다 보니까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런 지주회사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조대림. 이 부분도 식품회사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SGC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중반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현재 주가는 이런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고려하기에는 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저점을 형성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년 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내년 초에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저점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전저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부채 비율이 크다는 부분이죠.
무려 250%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이자 보상 배율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보상 비율이 4죠. 뭐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수치죠. 그러니까 사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언제든지 1보다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 부분 살펴보니까 전력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설, 부동산, 유리,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쪽 관련된 부분은 좀 안정적일 것 같고, 건설 부분이나 부동산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회사는 반반 정도의 확신이라서 사실 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금액, 뭐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금액만 투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금 자체로 봤을 때는 메릿은 있습니다. 뭐 6%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그런 테마가 형성됐을 때 주가가 상승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종목 이상 되는 회사를 검토를 했는데요. 한 4가지 회사로 추려볼 수 있죠. 뭐 오뚜기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SAT 모티브, 동원 F&B, 이런 회사들이 2024년도에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더딘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상승을 하거나 뭐 100%나 200% 이렇게 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안정적이면서 마땅한 투자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024년도에는 현명한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